교재 21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14페이지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찾으셨나요? 네. 나중에 여러분 좀 정리하고 복습하실 때 그 노트에 수업을 한 내용들 다 그 적혀 있거든요. 그거 꼭 찾아보시는 그것도 공부거든요. 뭐 그렇게 찾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우리 노트에는 이제 33페이지에 나와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시험은 간단한 사례형으로 출제를 해요. 이 부분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갑이 이제 X부동산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고요. 자, 유일한 상속인 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 이 X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자, 갑이 X부동산 소유자인데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사망을 했습니다. 역시 유일한 상속인 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지금 사망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은 순수 안 적어도 이건 당연한 거다, 그죠?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거지 사망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사망을 하고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상속인, 유일한 상속인 을이 이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갑에서 을로의 상속 등기부터 거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을에서 병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 두 건 하셔야 돼요. 먼저 상속 등기부터 거치시고,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건 하셔야 된다. 자,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민법 187조에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들어보셨죠? 그러기에 뭐 상소, 판결, 뭐 경매, 공용징수, 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된다. 법 규정입니다. 자, 사망, 상속이거든요. 얘가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속 등기 하시고, 그 다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건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갑이, 부동산 소유자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즉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하시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경우에는 등기는 병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죠? 네. 그죠? 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그냥 갑에서 병으로 바로 직접 등기한다는 거.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시면 된다.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거 병으로 우리 매수인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거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아버지가 법률행위 한 경우,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바로 등기는 바로 넘긴다. 자, 다만 병이 그러면 권리자다, 그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직접 넘어와요.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병이 권리자인데, 그러면 갑이 의무자가 돼.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니까 갑이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 을이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왜냐하면 갑은 의무자가 될 수 없으니까.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 절대로 의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망한 자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반대로 의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 갑이 부동산 소유자고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에는 매수인 병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매도인만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번에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하고 사망을 했어요. 자, 유일한 상속인 을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시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약 체결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매수인이다, 그죠? 예. 근데 사망을 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한 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등기는 갑에서 을로 바로 직접 등기하셔야 된다. 사망한 자는 절대로 의무자가 될 수 없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상속인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신다. 즉 병으로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은 아예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인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갑이 의무자, 우리 상속인 얘가 권리자, 둘이서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지금 1번과 2번, 3번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1번은 여러분 누가 법률행위를 한 겁니까?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거다, 그죠? 1번은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반드시 뭐부터 거치셔야 된다? 상속등기부터 거치시고 그 법률행위를 통한 그 이전 등기 하셔야 된다. 등기 두 건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2번과 3번은 지금 1번은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고 2번은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둘 다 돌아가신 즉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계약까지 체결하고 법률행위를 하고 사망한 경우다 이 말이죠. 1번과 다르다, 그죠? 1번은 상속인이 직접 계약을 한 거고 2번과 3번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간에 아버지가 계약 체결하고 사망하셨다. 피상속인이 법률행위까지 하고 사망을 하셨다. 이때는 상속등기 둘 다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때는 상속등기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등기를 한 건만, 그 법률행위를 통한 그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시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한 번씩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에 대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마 지금 역대 제가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배우셔가지고 이제 업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등기할 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요, 우리 실제 사례에서 1번이 많을까요? 아니면 2번, 3번이 많을까요? 1번이 많을까요? 2번, 3번이 많을까요? 2번, 3번이요? 여러분 보통 계약까지 하시면 웬만하면 아버지 등기까지 하고 돌아가십니다. 계약 체결하고 사망하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1번이에요. 다 1번인데 그럼 즉 상속인이 직접 지금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무슨 등기부터 하셔야 돼요? 상속 등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배우셨다고 아버지가 그럼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 안 되느냐, 그걸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버지가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 그러면 상속 등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예요. 그게 사문서 위조죄. 그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요, 등기소에. 행사죄.
뭐 공정증서 원본 기실죄에서 각종 범죄가 성립합니다. 어떻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그걸 한 방에 날리시려고 거기다가 그 범죄 행위에 왜 자꾸 저를 가담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걸 왜 저한테 전화해서 그걸 범죄 행위에 저를 가담시키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여러분 돌아가신 분 앞으로 계약서 쓰면 그게 문서 위조죄입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맞습니다. 상속 등기 안 거치셔도 돼요.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굳이 법에서 만약에 매수인인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도 없어. 돌아가신 분 앞으로는 등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상속인으로 직접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도 굳이 어차피 넘길 건데, 어차피 병역에 넘길 건데 법에서 굳이 상속 등기 하지 말아요. 법에서 이렇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 바로 피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바로 직접 등기하라고요.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는 거. 내용 아시겠습니까? 네, 요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지금 동그라미 2번, 3번 얘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즉 얘가 등기 신청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지.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 원래는 직접 넘어가는 건데 돌아가신 분이 의무자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딱 출제가 되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상속인이 직접 계약을 했는지, 상속인이 직접 계약하면 상속 등기부터 거치셔야 돼. 근데 상속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죠. 돌아가신 분. 그 피상속인이 법률행위까지 하고 사망을 하셨다. 그때는 상속등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간에 상속등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대위 신청입니다. 대위 신청. 교재는 215페이지에, 노트는 32페이지에 나오네요. 대위 신청. 자, 대위 신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위를, 여기 위자가 지위입니다. 지위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랑 다르냐? 대리랑 달라요. 대리. 민법에서 대리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등기에서도 대리가 나오는데, 대리는 뭐냐면 수권행위, 즉 위임장 받아서 대신하는 것을 대리라고 해요. 그럼 대위는 뭐냐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얘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위임장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필요 없이 그 지위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위 신청은 위임장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는데 그걸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누군가가 대신한다는데 그때는 내 위임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위임장 받아서 가면 그건 대리고, 대리는 당연히 되고요. 대리는 당연히 되는 거고, 대위는 위임장도 없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등기법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게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중 하나가요, 우리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 왜 등기 못합니까? 제가 예전에 기본과정 할 때도 말씀드렸죠. 유치권 등기 못하잖아요. 그거 다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유치권 등기 못해요. 왜 못하죠? 그죠? 어떤 일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유치권은 점유하니까 등기 못해요 라고 하는데, 점유해서 등기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소유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까? 지상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등기 여부랑은 관련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요,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들만 등기해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여러분 부기등기,
부기등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지번호 붙이는 거 1-1 뭐 1-2에서 가지번호 부기등기 역시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예요. 그럼 법에서 규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 다음 또 직권해한 등기.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우리 직권해한 등기. 등기관이 함부로 직권으로 등기한다. 역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대위 신청.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나 위임장도 없이 대신한다는 것은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법에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외우셔야 돼. 결론은 이제 외우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앞에 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좀 외우라고 밑밥을 이렇게 한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5가지가 나옵니다. 신건수 채구 5가지. 신건수 채구. 자, 암기는 이렇게 암기하시자고요. 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아까 왜 우리 직권 말소 등기 외우셨듯이 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야. 환관정말 가가수 외우는 게. 아니면 뭐하러 외워요. 네.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우리 이제 법원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등기 건수가 여러분 1000만 건이 넘어요. 무지무지 많죠. 안 그래도 등기 건수가 많은데 대위에서 다른 사람이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신건수 최고. 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해서 시험장에 가서 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발음이 신건수 최고 비슷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신이 뭐냐면 신탁등기인데 이 신탁등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신탁등기는 거의 우리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해요. 그래서 신탁등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 신탁등기에 관해서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건이 뭐냐면 건물 멸실등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X토지가 있고요. Y라는 지상에 이 X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가령 X토지 소유자는 갑인데요. Y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다를 수 있다, 그죠? 네. 물론 뭐 을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지. 어떤 권리가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일단 소유권은 근데 다르다, 그죠? 네. 소유자는 지금 갑이니까. 네. 그러면 일단 어떤 권리가 있으면 소유권은 지금 소유자는 갑이니까 어떤 건 지상권, 그죠? 또 전세권, 또 임차권. 이런 권리가 있으면 이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간밤에 전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하셔야 되죠? 건물 멸실 등기. 또 말실 등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씩 여러분들 많이들 하세요. 말실 등기라고. 한 번씩 제가 이제 물어보면 말실 등기 많이 하시고 또 유효해요 무효해요 하면 제 귀에는 우효라고 들려. 진짜 그래요. 앞에서 들으면 제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물어보면 앞에서 들리기는 우효 이렇게 들려요. 이제 유무가 섞인 거지. 자, 여러분 건물 멸실 등기 아까 했었죠. 누가 하는 거죠? 건물 멸실 등기 누가 하셔야 돼? 우리 소유자 아까 단독 신청 얘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너무 슬픈 나머지 멸실 등기를 안 해. 누가 답답하죠? 여러분 대위 신청은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은 공평이거든요.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위 신청에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 지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누가 답답해요, 여러분? 갑이요.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는 이 건물 소유자를 대위에서 이 갑이 대위에서 멸실 등기,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대지 소유자가 누구를?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원래는 건물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수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죠. 그래서 시험에 수용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소한 지문이라도 나와요. 수용. 자, 가령 이제 여기 X 토지가 있는데요.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근데 이걸 지금 사업시행자 A가 수용을 합니다.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 방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 기억나시죠? 네,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 방식은 이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 A가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여기까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갑이요. A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갑-로 A가 개명을 했어요. 갑-로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용 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땅이 수용 안 당해 보셨죠? 아마 여러분 수용 당하면 아마 수용을 당했는데 웃고 다니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걸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보통 소유자분들은 이 내 땅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당연히 기분 안 좋지. 그러니까 이제 기분 안 좋고 하니까 우리 이제 내가 뭐 되는 일이 좀 없는 거가 보다라고 하면서 어디 가요? 철학관 가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철학관 가서 일단 철학관부터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보면 7, 8월, 9, 10월에 어디 많이 가시냐면 철학관 많이 가시더라고. 아마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험이 임박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철학관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 되는 일이 없고 하니까 철학관 가서 야, 이 이름으로 안 돼. 그러니까 네 땅이 수용당한 거야 하면서 개명을 했어요. 자, 개명하면 여러분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셔야 된다, 그죠? 이제 이런 등기들 하셔야 돼. 개명을 하거나 하면. 내지는 뭐 부동산 표시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수용당하신 분, 우리 수용당하신 분을 뭐라고 해요? 피수용자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수용당하신 분 뭐라고요? 피수용자. 아까 돌아가신 분 뭐라고? 피상속인. 피를 흘려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자녀분들이 상속인입니다. 한 번씩 보면 용어를 또 그걸 막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수용을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지금 요 A 수용을 한 사람 A를 뭐라고 해요? 수용인? 사업시행자라고 합니다. 수용자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시더라도 수용자라는 표현 안 나와요. 사업시행자.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요, 기업자라는 표현 혹시 여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기업자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법에서 그걸 기업자라고 했었다가 이제는 사업시행자로 바꿨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우리 수용하신 분은 뭐라고요? 사업시행자. 수용당하신 분은 뭐라고? 피수용자. 그러면 이 피수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개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표시가 바뀌거나 하면 그럼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내지는 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얘가 등기할 일이 있어도 어차피 A한테 넘어갈 건데 등기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다, 그죠? 내 땅이 수용당하는데 무슨 등기까지 해요? 하기 싫지. 그러면 누가 답답해?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우리 피수용자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원래는 피수용자가 하였어야 할 등기를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피수용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 채는요, 채권자 대위입니다. 우리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구인데요. 요 구 중요합니다.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자, 가령 어떤 이제 101동에 이제 101호가 있고 102호, 가령 102호 소유자는 을이고 뭐 병, 정 해서 이제 각각 구분 건물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해 볼게요. 이 101동 중에 101호만, 즉 갑 소유하는 이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OX.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OX.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틀리고 해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네, O입니다. 왜? 법에서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니까 우리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따라서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가 시험에 또 지문으로 잘 등장합니다. 그걸 이제 말로 써보면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하다라는 거. 101동 중에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하나가 독립한 물건이니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하다. 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일단 등기부는 개설이 돼야 돼. 그죠? 네.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 등기부의 구성 기억나세요? 우리 구분 건물 등기부의 구성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돼? 1동 건물 표제부가. 여기 101동 이 전체의 표제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고 101호 이제 전유부분 표제부 각구 을고 나와야 돼.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이 101동 전체의 표제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나머지 구분 건물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돼 있어야 돼. 나머지 구분 건물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면적 다 합쳐져야 1동 건물 면적이 나온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따라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금 여기 사례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 101호 소유자 갑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지금 102호, 201호, 202호, 뭐 301호, 302호 이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는. 원래 이 나머지 구분 건물도 표시에 관한 등기도 다 원래는 누가 해야 돼? 각각 소유자들이 하셔야 돼. 을병정 각각 소유자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해되시죠? 네, 이걸 1동 건물 표제부의 완성을 위해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위에서 갑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각각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네. 아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또 조금 받아들이시기 이제 힘든 이유가, 실제 사례에서 특히 요즘 같은 우리 아파트 짓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사례가 아예 안 나와요. 요즘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짓도록 우리 왜 시공사에서 이제 맡기잖아요. 시공사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공사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건물을 지어요.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지으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요 소유자가 다 똑같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101호 뭐 102호 여기 건물 짓게 되면 그 소유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유자가 한 사람이 다 지어가지고 그러고 분양을 하는 거거든. 우리 분양자,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건물 짓는 건설회사에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러고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요. 요즘은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물론 예전에도 요즘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예전에는 이 갑을 병정 얘들이 각각 돈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미 101호 하기로 하고 어른 102호 하기로 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도 각각 자기 명의로 바로 직접 보존 등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럼 뭐 자기 명의로 이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다 그냥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 같으면, 요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막 생길 가능성도 없죠. 그냥 자기가 보존 등기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각각 101호는 갑이 하기로 하고 102호는 을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도 각각 하셔야 돼. 그럼 이 경우에 먼저 일부만 보존 등기가 되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일부 보존 등기 먼저 구분 건물 중 101호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라는. 왜? 하나하나가 독립한 물건이니까. 보존 등기는 가능해요. 다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데, 우리 구분 건물 등기부는 항상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일동 건물 표제부가. 맨 위에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일동 건물 표제부가 완성이 되려면 나머지 구분 건물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대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위는 답답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대위를 당하시는 분의 기본권, 자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데, 법에서는 법은 공평이니까 그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도록 하면서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OX. 보고 답을 하세요.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OX. O. 네. 그 다음,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OX. X. 틀린 거 아시겠어요? 지금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구분 건물을 표시에 관한 등기. 최소한의 것만 침해한다니까요. 내가 대위라는 게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대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구분 건물에 얘들이 보존 등기 지금 하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존 등기 했다가 얘들 집행 들어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갑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일동 건물 표제부의 완성이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따라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 보존 등기까지 대위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만 대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위에 관한 법 규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그 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대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바를 해버리면 그건 그 사람의 대위를 당하시는 분의 피대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만 대위할 수 있다는 거.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등기법을 공부하시면서 이거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등기법을 자꾸 반복해서 몇 번만 조금 들으시다 보면요,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그러면 등기법은 그냥 점수 나오는 과목입니다. 등기법 포기하셔가지고는 할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당장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꼭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